자, 그러면 우리는 VAR 데이터 생성과 실제 VAR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VAR 프로세스라는 함수 그리고 VAR results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VAR 모델링을 통해서 결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여기 상세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실제로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이터 분석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시. 이건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 y를 고려합니다. y1t는 5 더하기 0.2 yt-1 그리고 0.3 yt-1 두 가지 변수에 관련되어 있고, y2t도 마찬가지 y1t의 어제값, y2t의 어제값 각각의 마이너스 0.6 그리고 1.1이라는 가중치를 담고 있죠. 이런 관계를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봤던 VAR 1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바로 아래와 같을 겁니다. y1t, y2t는 yt로 묶일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써드리면은 yt가 되겠죠? yt. 그리고 상수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 텀이 있죠? at 텀. 그리고 y t-1 텀. 그리고 차차 이런 형태죠? VAR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중치가 있다고 치면 y 값을 생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VAR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트릭스 A 값, 인터셉트 값, 그리고 코베런스 값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코베런스는 잔차를 생성하기 위해서, 잔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어떠하고 공분산이 어떠한지 이런 값을 반영하고 있죠. 이러한 표현식을 넣어줘야지만 잔차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을 그대로 넣은 게 추정계수 입력 부분입니다. 인터셉트는 5,3을 넣었고, 그리고 매트릭스는 0.2, 0.3, 마이너스 0.6, 1.1 넣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런스 텀 이걸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 개수를 반영했을 때 VAR 프로세스는 실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실제는 VAR 시뮬레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모델에 들어있는 값들을 넣어주면 스텝 100개 정도를 생성해 줍니다. 관련 내용을 시각화했고 관련돼서 ACF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죠. 무언가 유사한 움직임이 들어가 있죠. 우리 스탑과 같은 움직임이 비슷한데, 움직임이 뭐 상승하는 거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 하락하고 그러한 뭔가 움직임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패턴이 들고 있고, 이러한 두 개의 y값 y1t, y2t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ACF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ACF. 근데 그래프가 4개죠. 왜 4개냐면 지금 항이 4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4개입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각선에 있는 이 첫 번째 그래프 이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닌 네 번째 그래프, 이것이 바로 y1에 대한 ACF, y2에 대한 ACF입니다. 나머지 뭡니까? 이거는 y1과 y2 각각에 대한 상관성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각각의 ACF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관성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해 보았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모형을 한번 적합해 볼게요.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위에서는 제가 정답을 넣은 다음에 y1t, y2t 데이터를 생성한 겁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역으로 이 데이터만 가지고 과연 이런 가중치 추정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VAR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VAR 함수를 통해서 실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입력해줬죠. 그리고 fit 함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모델 언더바 VAR 이 모형에 대해서 forecast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 미래값을 20개 정도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열 알고리즘의 장점이었죠. 단순히 추정값 하나뿐만 아니라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함께 출력해줍니다. 그것은 forecast 인터벌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간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델에 대한 인더지니어스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값, 실제로 초기 값이 필요합니다. 예측을 위해서 어떤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점부터 20개를 예측할 것인가, 이 값이 필요해서 명확하게 어떤 초기 값을 사용할지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 초기 값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flat forecast 함수가 실제 예측된 결과를 시각화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VAR의 굉장히 유용한 함수였던 Impulse Response 함수 IRP를 볼 수가 있고, 실제 IRF를 통해서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차까지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Flat ACF Auto Correlation 함수를 통해서 쉽게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VAR 알고리즘입니다. 관련돼서 개수가 몇 개인지 BIC, HQIC 등등 AIC 함께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퀘이션은 두 개죠. 총 Y1, Y2. 그렇죠? Y는 두 개인 VAR1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Y가 두 개였습니다. 자, Y1T 같은 경우 첫 번째 Y1T입니다. Y1T는 1T의 레그 1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Y2의 레그 1 의미죠. 맞죠? Y1T는 1T의 어제값, 2T의 어제값. 그렇죠? 그리고 Y2도 마찬가지 Y1의 어제값, Y2의 어제값. 이렇게 가중치를 출력합니다. 컨스탄트 함께. 그렇죠? 그런 다음에 T 검정을 통해서 유의한지 아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수치부터 보면 컨스탄트 5.5와 2.47 나왔죠. 5.5와 2.47.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중치 0.14, 0.33, 0.14, 0.33. 그렇죠?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마이너스 0.5, 1.05네요. 유사하죠. 그렇죠? 유사하게 추정하는 걸 알 수가 있고, P밸류를 보면 유의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Y1에 대해서 이건 유의하지 않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 유의합니다. 이것 두 개도 유의하네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식상 정리해봤을 때 얘는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는 유의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왔죠?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Y1T는 자기 자신 어제값 영향을 안 받지만 기본적으로 Y2T에 대한 어제값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Y2T는 Y1T에 대해서 어제값의 영향을 받고 자기 자신도 어제값에 대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은 이 값이 위치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Y1T, Y2T 어떤 것이 좀 더 Y의 후보로서 좋을까요? 아마도 Y2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모두 유의한 이 케이스가 훨씬 유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잔차에 대한 상관성 코베리언스 그림입니다. 1과 0.67이죠. 1과 0.8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 Y1, Y2에 대한 예측 그림입니다. 예측 그림. 원래 값에서 이렇게 예측되는 점성과 그리고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에러라는 뜻입니다. 이 표준 편차 약
뭐 95% 이상 커버하는 것들 그 범위가 이렇게 점점선으로 상한, 하한을 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까지 함께 표현해주고 그리고 IRP, IRF, 그렇죠? Inverse Response Function 또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이 얘기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Y1이 자기에 대해서 1만큼 임펄스를 주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1 효과가 있다가 바로 감소해서 음수 효과가 있다. 또는 Y2는 Y1만큼은 아닌데 1 정도 샥을 주면 Y1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뿐 아니라 Y2가 1만큼 증가가 되면 샥을 주면 Y1은 점차 0.4 정도 시차에서 효과를 크게 보이다가 감소하는 흐름이다. 반면 Y1이 1만큼 샥이 되면 Y2는 오히려 음수만큼 효과를 본다. 그리고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0.6 정도에서 커지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0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1만큼 올리는 게 좋을까? 0.5만큼 올리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은 다른 경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미래 시점까지 뿌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IRF의 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제 VAR 모델링을 통해서 마지막 잔차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잔차가 매우 작아진 걸 통해서 알고리즘 적합력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VAR 데이터를 생성해 본 다음에 관련돼서 그 데이터에 맞게 VAR 알고리즘을 적합 어떻게 하는지 이를 통해서 결과를 개수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IRF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닌 거시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VAR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VAR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데이터에 관련된 설명을 링크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 링크를 보시면 미국에 대한 거시경제 데이터입니다. 1959년 Q1 1분기부터 2009년 Q3 3분기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연도, 쿼터, GDP, 그리고 소비, 투자, 그쵸? 정부에 관련된 소비, 그리고 리얼 DPI, CPI, 그쵸? M1, 통화량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많이 들어가 있죠. 언임플로이먼트 등등등,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사용하진 않고 실제 여기에서 일부 변수인 리얼 GDP, 리얼 컨섬션, 그리고 리얼 인베스트 세 가지의 변수를 사용해서 한번 VAR 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모델즈에서 매크로 데이터, 거시경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실제로 연도와 쿼터 정보 이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인덱스로 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GDP, 컨섬션, 인베스트먼트 세 가지 변수만 가지고 오고 실제로 이것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리지널 데이터, 두 번째는 한번 차분으로 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제가 VAR 이론적인 내용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단별량 시계열처럼 실제로 다별량 시계열 알고리즘도 결국 Y 데이터가 정상성임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추세 차분을 통해서 대략 정상화시킨 데이터까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리얼 GDP, 리얼 컨섬션, 리얼 인베스트먼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그림을 시각화하고 있고 모두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승하는 추세, 그쵸? 그리고 GDP와 컨섬션은
마치 매우 유사한 움직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개를 모두 y로 고려할 거긴 한데 굳이 이 세 개 중에서 관계성을 보자면 무엇이 좀 맞을까요? 수치상 보면 리얼 컨숨션과 인베스트 이 두 가지를 더하면 7,500 더하기 2,000 대략 10,000 정도 수치가 되는 것 같죠? 느낌상은 국내 관련된 총 GDP는 아마도 소비 지출 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론상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합당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성인지 VAR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VAR 모델링을 위해서 추세 차분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정상성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플랫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것은 GDP의 증감, 컨섬션 인베스트의 증감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겠지만 2008년도에 급감하는 GDP, 컨섬션 인베스트먼트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러한 이슈도 잡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실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정상성을 만족하는 차분과 결축치를 제거한 이 DF 유즈 리턴 데이터를 사용해서 VAR 학습을 하되 맥스레그를 2까지 해서 VAR 2 모형을 적합하였습니다. 결과를 서머리하고 플랫 포캐스트로 20개 포인트를 예측하고 IRF 시각화를 본 다음에 잔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AR 모형입니다. VAR 총 3가지의 Y죠. 리얼 GDP, 리얼 컨섬션, 리얼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렇죠? 이 3가지에 대해서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값이 나오죠. 리얼 GDP는 GDP의 어제와 그저께 값, 그리고 컨섬션의 어제와 그저께, 투자의 어제와 그저께 6가지의 변수의 영향력을 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제가 표시해 보면 유의 수준 0.05 기반으로 유의한 걸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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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고 유의하고 유의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되죠. 제가 동그라미만 치면 GDP, 컨섬션, 인베스트먼트, 컨섬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4개. 즉 현재 GDP는 이 4가지의 변수의 과거 시점에 대한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리얼 컨섬션은 마찬가지로 6개의 변수 과거 값에 영향을 받는데 실제 0.0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변수가 다 유의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3개의 변수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리얼 GDP는 현재 GDP는 어제의 GDP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의 컨섬션 그리고 어제 인베스트먼트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리얼 컨섬션은 모든 어제와 그저께의 시점에 있는 값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리얼 인베스트먼트는 어제까지에 대해서만 GDP, 컨섬션 인베스트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건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장 많은 Y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리얼 컨섬션. 그렇죠? 리얼 컨섬션.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GDP죠? 그 다음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경제학적인 흐름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VAR로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리얼 컨섬션 이것이 다른 모든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GDP 그 다음이 바로 인베스트먼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된다라는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컨섬션, GDP, 인베스트먼트 이러한 정보를 갖고 우리는 아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쭉 내려갔을 때 잔차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측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DP, Consumption, Investment 예측치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 투 표준 편차만큼의 범위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VAR에서 제일 중요한 IRF, Impulse Response Function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흐름상 어떤 관계라고 했죠? 다시 한번 쓰면 컨스 다음에 GDP 다음에 그 다음에 인부라고 했죠? 이런 해석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실제로 GDP가 1 정도 샥을 줬을 때, 그렇죠? 컨섬션은 오히려 반대로 음수값으로 마이너스 0.02만큼 움직이다가 효과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얼 인베스트먼트 마찬가지죠. 인베스트먼트는 실제로 지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소비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GDP는 줄어들어야지 컨수션이 증가하고, 그리고 투자는 늘려야지만 같이 소비가 진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1만큼 샥을 줬을 때 얼마만큼 지속되는가. 관계를 봤을 때 리얼 컨섬션이 그래도 1만큼 샥을 주면 가장 오랜 시점 동안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GDP는 그 효과를 오래 보지 못하고 음수로 금방 가고요. 인베스트먼트는 그래도 GDP보다는 좀 더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해석을 다른 거에서도 함께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IRF를 통해서 경제 거시 지표의 관계에는 어떤 효과가 미래에도 지속이 될지 시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잔차 확인을 통해서 잔차가 모두 화이트 노이즈에 가까울 만큼 ACF 그림이 모두 0에 가깝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거지 경제 데이터 정상화시킨 데이터로 VAR 모델 적합했을 때 이 모델링은 충분히 데이터의 패턴을 잘 학습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실제 거시 경제 데이터를 VAR 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을 통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